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시대 강대국들의 외교전을 비롯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급격히 변화되는 군사 기술력이 기존에 존재하던 구식 형태의 전투 방식을 모두 뒤엎어 버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 공중전장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3대 핵심 기술은 스텔스 기능을 포함해 인공지능 무인화 그리고 레이저 무기 탑재 유무라고 확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외교 전문 외신지 CNN 내셔널 9에서 미래 전장 동향에 관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들의 주장처럼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장거리 사거리도 훌륭한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적전투기의 장갑판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므로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떠한 방어체계로도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5개의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로 통합한 뒤 KF-21 전투기의 기본 무장으로 운용하겠다는 일종의 무기개량 계획과도 일치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KF-21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20대 이상의 적전투기를 레이저로 격추시킨 뒤 무장창을 다시 보충하려 활주로로 복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전투기의 기본 무장으로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숨에 미래전의 무인기 싸움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게 된 셈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최초로 파장제어빔 결합 기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 기술을 기어코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반복적인 테스트만 남았는데요. SF 같은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본다면 자국산 전투기의 존재는 무기 탑재 시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산 전투기였으면 최신형 국산 무기를 마음대로 탑재하는 게 불가능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국산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만 한다면 주변국의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전투기에 영원히 맞설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저 무기는 강력한 파괴력 대비 어마어마하게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데요. 다수의 레이저 광선 굴절을 통해 최대한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억제하여 강력한 빔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레이저 무기의 경우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훨씬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소형이라 휴대성이 매우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 뜨기 위하여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장비보다 장갑이 훨씬 얇을 수밖에 없는 군용기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무기는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무기로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한국군의 레이저 무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 전투기가 이륙에 성공한 와중에 레이저 무기까지 결합되면 군사무기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 상용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대국 한국 공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텔스기 체계 KF-21 8호기부터 레이저 무기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군사무기 뉴스 속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대한 해외 군사무기 매체들의 분석 및 평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프랑스의 아비아시옹9은 KF-21 전투기에 대해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를 꼽으면서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 역시 전투기에 탑재하려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경제적인 4.5세대 전투기이며 4.5세대 시장을 장악할 유망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가 최근 에어로 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는데요.
국방정보본부는 미래 무기개발서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레이저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접목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무기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실력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보라매에 탑재한다면 말 그대로 중국산 무인기를 우수수 떨어뜨려버리는 무인기 킬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에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되어야만 합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초고성능 기술들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아직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필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인데요.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인공지능 미래학자는 전투기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조종사처럼 거리나 속도 방향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2040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강력한 전투기가 되겠다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던 일본의 F3 전투기가 비싼 폐기물 계획으로 전락한 것처럼 전투기 개발은 허세만이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4.5세대기를 만들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세대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닦겠다는 한국의 판단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해 최종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야말로 전투기 개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카이가 블록3를 추진하고 있으며 KF-21 블록3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5.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소문만 무성하다 여겨졌던 블록3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4.5세기로 태어난 KF-21의 추가적인 개량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유무인 복합과 레이저 무기가 적용된 5.5세대기로 진화시키기 위한 블로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차례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 다수 무인계의 임무를 최적화에 할당하는 기술을,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정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체계화에 연구 중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추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